오늘도 놓치지 말고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스픽스가 콕 집어주는 뉴스, 스콕스. 저는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인사해요. 저는 김민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린이날 뭐 했어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집에 있었죠. 근데 저 스스로에게 선물을 무슨 선물을 해줘? 자기한테. 지금 저희가 선물 이제- 해줘도 모자랄 판에. 마음 많은 어린이기 때문에 네. 나한테 그럼 무슨 선물 해줬어요? 우리가 이제 방송하러 오기 전에 네.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전자기기에 대한 대화를 했는데 네. 저더러 이제, 새로운 거 샀어요. 이제 제일 아끼는 전자기기가 뭐냐 내가 이렇게 물어봤죠. 얘기를 해가지고 네. 와, 나는 이 수많은 전자기기 중에 뭘 제일 아낀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제가 이제 작은 휴대용 게임기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럼 옛날 거부터 이렇게 모아놨구나. 저 옛날 것들이 네. 있는데 네. 그 옛날 것들도 이제 오늘날 하려고 그러면 네. 이게 너무 옛날 거여서 네. 오늘날 할 수가 없어요. 화면이 너무 이제 그 옛날 거고 이래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어떤 그 키트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뭐요? 뭐 어떤 거요? 부품을 조각조각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주문해 갖고 네. 내 손으로 조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오. 그런 것을 주문을 해서 국제 배송으로 오고 있다. 네. 오. 나 옛날 우리 오락기에서 그 쓰던 게임 있잖아요. 네. 그 종합판으로 만들어 놓은 거 용산 가면 살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그 TV하고 연결하면은 막 옛날 오락기 모든 게임들이 거의 몇백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소위 무슨 뭐 이게 이름마다 다른데 이제 월광보합이니 뭐 이렇게 써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것도 있어요. 네. 전 그거는 안 사고, 그런 건 안 사고. 네. 그럼 너무 그건 유치하구나. 유치하기보다도 이제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렸을 때 가지지 못해서 한 맺혔던 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좀 비슷한 게 있네. 난 뭐죠? 모든 저장 장치를 불러들일 수 있는 거를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약간 집착이 있어요. 그래서 플로피 디스크 쓰는 거 말고는 그 다음 버전 나오는 거는 다 갖고 있어요. 안 버렸어요. 뭐 비디오 테이프부터 시작해서 우리 테이프 플레이어부터 뭐 해가지고 CD 뭐 다 있어요. 다. 그러니까 그 플로피 디스크 들어가는 거 말고 그 다음 버전으로 나와 있는 거 모든 저장 장치를 불러올 수 있는 건 집에 다 거의 다 있어요. 야, 플로피 디스크만 없다. 그치. 그거는 그 옛날에 컴퓨터 몸체에 붙어 있는 거라. 그렇죠.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구할 수도 없고 용산 같은 데 가야 겨우 복원하는 정도 수준일 거예요. 구해도 그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는 구해도 메인보드에 꽂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맞아요. 포트가 아마 달라가지고. 그건 아예 컴퓨터를 통째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건 못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 거 정도는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는 거 안 버리고 갖고 있어요. 약간 좀 똘 그이 있네. 보니까. 똘이요? 똘 다음이 뭐죠? 있어. 좀 하여튼 어린이날 얘기하다가 자꾸 뭐 이렇게 이상하게 얘기가 좀. 왜냐면 오늘 대체휴일이니까 어린이날 대체휴일. 우리 시작하기 전에 PD님이 얘기해 줬어요. 평상시보다 더 많은 구독자분들이 들어와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렇죠. 아마 시사에 대한 지식을 갈구하며 이걸 보고 계실 텐데 저 두 인간이 무슨 이 얘기 들으려고 기다리고 아닌데 헛소리 하고 있다고 좀 뭐라 하실 것 같아. 그렇죠. 뭐 일단 본론으로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체휴일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비도 오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몸풀기를 하는데 우리가 한 4분 정도를 썼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제일 전국에서 화두가 될 만한 게 뭘까 생각해 보면 민주당이 이제 차상권 특검법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하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그 통과시켰다는 얘기 나오자마자 그 이름도 잘 몰랐던 검찰총장이 갑자기 나섰어요. 원석이 형님. 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 이제 또 한동훈이 빠지니까 법무부 장관 이름도 모르겠어. 네. 박성재 형님이라고 있는데. 그렇구나. 박성재보다는 박성재하고 거의 비슷한 사법연수원 기수인 조만간 민정수석이 될 사람이 오히려 더 먼저 떠오르는 아주 희한한 나라에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하여튼 그런 게 복잡하게 맞물려서 앞으로 전국이 어떻게 풀릴 거냐. 이게 좀 전개되는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 어쩌면 구독자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저희 스콕스 들으시면 앞으로 전개될 여러 전국의
그러니까 전국 흐름을 이해하고 파악하시는데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그 고민의 지점을 하나로 이렇게 딱 모아서 뭐 기사 내용이 좋다고 저희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화두를 던지기에 대해 좋은 기사가 하나 있어서 그 얘기로부터 저희가 좀 얘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1면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검찰 공수처의 급피치, 여야 특검 대치 변수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아까 그 이름도 들어보지 잘 못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갑자기 나서가지고 느닷없이 뭐 김건희 명품백 문제를 수사하겠다고 그렇게 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한테 지시를 했다는 소리가 나오고, 공수처가 지금 그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뭐 의혹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김기현 사령관을 소환 조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갑자기 수사에 속도를 붙이는 모습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걸 중앙일보가 지금 화두를 던져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제목 딱 보시면은 예. 그 느낌이 딱 오죠. 그러니까 갑자기 수사기관에서 그 피치를 막 올려서 수사를 마구 이제 하고 있다. 근데 마침 또 야당에서 특검 통과시키고 특검 또 한다고 막 하는 요 시국에 요 전국에 그렇죠. 딱 수사기관이 그동안에 미적하고 뭐 안 하고 뭐 시끄럽게 뭐 있기만 하다가 갑자기 수사의 속도를 확 내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야는 특검을 놓고 대치를 하고 있다. 이런 정치적 상황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이 얘기가 오늘 사실은 신문에 일면은 사실 오늘 이제 대체휴일이기 때문에 제각각의 측면이 있습니다만 맞아요. 신문 쭉 넘기면은 큰 줄기의 하나를 이 소식이 사실은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중앙일보가 던질 화두를 저희가 하나하나씩 풀어드릴 텐데요. 검찰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자, 경향신문 3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저렇게 김 여사 의혹 미적대던 검찰 명품백 수사로 리스크 덜어내나 이렇게 돼 있고요. 밑에 대통령실 반응도 있죠. 검찰 수사 핑계로 김건희 특검 반대할 듯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검찰이 무슨 리스크를 덜어낸다는 얘기예요? 명품백 수사를 하는 걸로. 그러니까 일단 이 기사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일에 서울중앙지검에 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서 신속히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고, 서울중앙지검은 이 지시에 따라서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 일부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는데 이게 이 사건이 고발된 지 5개월 만에 나온 조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사와 관련된 조사 일정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통해서 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타격이 적은 이 사건부터 야권의 김건희 특검 도입 전에 서둘러 종결하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온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라는 부분을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거냐에 대해서 이게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이게 얘기가 있습니다만 아마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법적인 어떤 법리를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을 어겼다 하더라도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결국 처벌은 불가하다. 그렇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구성인 거고, 오히려 배우자 문제를 인지했을 때 곧바로,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에 있는 사람이 그걸 바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이 오히려 더 강한,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을 인지했는지, 인지하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그렇죠? 요거를 사실은 수사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김건희 여사를 불러서 소환 조사했어. 그러면 그 다음엔 대통령이네? 그렇죠. 대통령도 조사해야 되겠네? 그렇죠. 다만 현직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형사소추 안 되지만 하지만 그래도 수사는 할 수 그렇죠. 있잖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할 거냐 등등의 어쨌든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런 건 사실은 정치적 리스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 다 제하고 이 법적인 리스크만 본다면 이게 가장 타격이 적기 때문에 이것부터 종결하려는 게 아니냐라고 이 신문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야권에서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검찰이 고발된 지 5개월 된 사건이고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의 사건까지 배당을 해놨는데 관련자들 소환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수사 뭉개고 그동안에 가만히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건 뭐 다른 요인들은 빼고라도 검찰 논리로만 봐도, 검찰 조직 논리로 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내부 압력, 외부 압력을 동시에 받는 상황이 됐으니 그 리스크를 덜어내기 위해서 송경호 빨리 수사해. 이렇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시를 했다. 여기 경향신문의 그 요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 리스크라고 하는 표현도 그래서 나왔다는 얘기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 싶고. 예. 그다음에 그래서 근데 요게 이제 검찰이 처한 딜레마라고 한다면 아까 네. 말씀하신 경향신문 대통령실 검찰 수사 핑계로 김건희 특검 반대할 듯. 이 이거는 내용은 또 대통령실 논리라는 거예요. 별도로. 그렇죠. 검찰 논리하고는 또 다른 대통령실의 논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이 대통령실의 경우에는 김 여사 소환 등 검찰 수사를 특검법을 막을 명분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특검을 도입할지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논리다. 이렇게 써 있고 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아닌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택해 속도를 내자 김 여사의 형사처벌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 거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지금 여기 기사에 이렇게 써놨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통령실은 오히려 이런 논리를 제기를 해가지고 아 검찰이 이렇게 진지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 속도가 붙지 않았느냐라는 논리를 들어서 아마도 특검 거부 논리를 주장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하겠느냐. 네. 이런 걸 이 기사에는 이제 변수로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검찰은 검찰대로 자기가 자체 판단을 해가지고 간다는 얘기잖아요. 대통령실은 검찰을 보니 자기 논리는 자기 논리대로 만드는 거고 검찰이 수사 중인데 뭐 특검이냐 이런 논리를 대통령실은 검찰하고 교감 없이 그냥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냈다는 거고 검찰은 검찰 내부 논리에 따라서 이런 판단들을 해서 했다. 뭐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그 두 가지를 분리해 가지고 얘기하는데 두 가지를 분리하고 상상할 수가 없는 거잖아. 검찰 정권인데 그렇잖아요. 뭐 이게 여러 가지 경우의 그동안에 수가 있는 수사 것 같아요. 공정하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공정하게 하나도 하지도 않아놓고 그래놓고 갑자기 공정한 척하면서 얼굴 싹 태도 바꿔가지고 나오는데 그걸 누가 믿겠느냐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검찰 논리가 통하려면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나 먼저 수사해야 됐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그거는 언급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지적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사에 뭐라고 나오냐면 검찰 수사로 이 아까 말씀하신 청탁금지법의 법률과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알았는지 알았다면 이를 신고했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검찰 수사로 이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밝히지 못한다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여론에 불이 붙을 수 있고 또 명품 가방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왜 제대로 수사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도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이렇게 이 기사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설들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향신문 사설 제목 말씀드리면요. 검찰의 김건희 명품백 늑장 수사, 특검 방탄용 안 된다. 이게 이제 사설 제목이에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방금 전에 지금 말씀드렸던 거하고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의 수사 지시는 40 총선에서 압도적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재추진하는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김건희 특검 도입 명분을 희석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의도가 무엇이건 이 총장이 뒤늦게나마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 신속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힘을 실어주고 외압을 막으라고 총장이 있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검찰이 디올백 수수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느냐다.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 내용은 아마 그동안에 이렇게 진행됐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디올백을 받는 영상 나온 거 하여튼 그런 얘기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요. 윤 대통령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무 관련성이 있고 디올백 수수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윤 대통령은 임기를 마친 뒤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할 말은 뻔히 다 아마 아실 거예요. 난 몰랐어. 그리고 받았다는 것도 그건 뭐 어디 그 기록관이나 뭐 보관 창고에 들어갔을 테니까 내 부인은 절대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가 쓸 사람이 아니야. 아주 새 걸로 지금 포장돼서 그냥 들어가 있다고 하거든. 이러면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찌됐든 그렇게 될 거지만 실제로 확인된다고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김 여사뿐 아니라 윤 대통령도 어떤 식으로든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평소 김 여사가 국정에 관여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한둘이 아니다. 김 여사의 금융위원회 인사개입 의혹, 앞으로는 제가 나서 남북 문제를 다룰 생각이라는 김 여사의 발언이 그렇다. 이런 의혹까지 두루 실체를 규명하지 않으면 김건희 특검 방탄용 수사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빠진 이 총장의 이번 수사 지시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이 총장은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건에 대한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했다며 손을 놓고 있다. 이 총장이 이 수사를 책임지지 않으려는 것이거나 권력 핵심부가 이 총장의 수사 개입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래서는 디올백 수수건에 대한 이 총장의 수사 지시도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건에 대한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즉각 복원하고 이 총장은 이 건에 대해서도 신속 철저한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 이게 경향신문 사설 내용인데요. 뒷부분 내용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린 건 여기 왜 이원석 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지시 안 했을까? 이거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객관적인 상황을 소환 조사를 안 했고 검찰의 수사를 미적대면서 지금 권오수 회장이 2심 항소심 판결에 있는데 그거 보고 우리 수사하든가 말든가 소환 조사하든가 말든가 할래 이러면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소환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너 좌천할 거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까지 수사를 뭉갰다고 하는 사실하고 그다음에 그랬다면 이번에 디올백 수사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으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했다. 이게 수사지휘권 배제된 문제하고 관련이 있다. 이걸 지금 사설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지휘권 배제라는 거는 전 정권에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일 때, 그렇지. 윤석열 검찰총장이니까 수사지휘권을 배제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그렇게 한 건데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근데 정권 바뀌고 검찰총장도 바뀌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일 때 그러면 이게 더 이상 검찰총장과 연관된 사건이 아니게 된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사건은. 그렇지. 그러면은 수사지휘권을 복원을 하든가. 그렇지. 그것에 대해서 뭔가 처분을 해야 되는데, 벅꾸라지잖아. 벅꾸라지. 네? 벅꾸라지. 한동훈 벅꾸라지. 네, 모름 상태가 계속 지금까지 유지가 돼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은 없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그걸 수사해라고 말하지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게 내부의 실체적 진실이 도대체 뭐냐도 의문이고 사실 지금 이 검찰 수사,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어떤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뭘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계속 지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일보도 비슷한 얘기를 사설에서 하고 있는 건데 제목이 고발 5개월만 명품백 수사 주가 조작 사건은 언제 하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명품백 관련 수사를 한다라는 거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원론적으로 보면 뭐 쫓기든 안 했든 아니든 간에 그렇죠. 일단 해야 되는 거지. 원래부터 했었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한다라고 하면 근데 지금까지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모든 것들이 지연되거나 수사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한다고 해도 너 이거 왜 안 했어?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 지난해 11월 인터넷 언론 서울의 소리가 김 여사가 재미동포 최재형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 받는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이후 12월 6일에 서울의 소리 백은정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을 했지만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고 저희가 이 소식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 국민권익위의 관련 조사도 규정을 어겨가면서 미뤄졌다. 수사에 손 놓고 있는 동안 명품백 수수를 둘러싼 국민적 비난이 높아졌고 김 여사는 외부에서 모습을 감췄다. 이런 내용 서술을 하면서 검찰이 지금이야 수사 의지를 밝힌 것도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이 김 여사 의혹 관련 특별검사 법안 재추진을 공식화하자 마지못해 나선 것이라는 인상이 짙다. 윤 대통령 부부에게 면피만 주려는 특검 방어용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 나오는 이유다. 더구나 명품백 사건보다 혐의가 무거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선 검찰이 여전히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의혹을 그대로 두고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만 수사한다면 특검 필요성만 부각하게 된다라는 게 한국일보의 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도 결국 특검이 왜 필요한지 오히려 검찰이 입증하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제대로 수사 안 하면. 그렇죠. 꽤 복잡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간단치 않다고. 그렇죠. 근데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하로 해서 몰래 이렇게 해가지고 소환했습니다. 조사했습니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 아니에요? 설마 포토라인에 세울까? 그리고 한 번 부를까요? 만약에 그렇지. 그 명품백 명품백 수사하는데 한번 불렀는데. 수사를 하면 지금 쭉 말씀드렸다시피 명품백 수사를 하면 당장 나오는 얘기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거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왜냐하면 아직도 검찰이 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바로 얘기가 나오면 검찰이 영원히 뭐 이렇게 가져갈 거 아니잖아요. 그 특검을 어쨌든 특검법이라는 거는 다가오고 있는데 특검법 처리라는 건 다가오고 있는데 그 거부권 행사하고 뭐 어떻게 되고 하는 거는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역대 모든 특검 사안들을 보시면 생각을 해보시면 특검을 한다라고 하면 그 수사기관은 그동안 미적대던 거를 한 번에 밀린 방학숙제하듯이 다 해버립니다 무조건. 맞아. 다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특검에 이 수사 내용이나 이런 거 다 넘겨야 되는데 검찰에서 특검이 넘겨받은 다음에 야 이거 검찰에서 수사가 엉망이었습니다. 그렇죠. 엉망진창이었다 이러면 그렇죠. 라는 얘기를 구기는 거지. 라는 얘기를 하면서 특검은 또 권한이 어쨌든 특검을 하게 되면 세는 거잖아요. 전방위적으로 막 해버린다 특검이. 이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더 어려운 거거든요 상황이. 그래서 어느 정도는 검찰이 길을 잡아놓고 뭔가 이게 우리말로 가르마를 타놓고 그렇지. 요 정도는 갖다 줘야 검찰은 면이 서는 거기 때문에 방학수제를 막 해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야당이 다음 국회에서 하겠다고 하는 김건희 특검이라는 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명품백 사건하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외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를 부르려면 명품백 수사할 때 분명히 불러야 될 건데 지금 조사해야 되니까. 그렇지. 만약에 이후에 또 밀려서 다음 주나 한번 해가지고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우리 수사를 종결지어야 되겠으니까 김 여사 한번 더 오세요. 이렇게 하고 두 번 부를 거냐 그러면.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래. 검찰총장 너 진짜 당장 해고야. 너 그만둬.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두 번 지하로 부를 거냐. 그럼 한 번은 지상으로 부르고 한 번은 지하로 부를 거냐. 아니 오히려 수사를 한다 그러는데 국민적 공분을 키워가지고 더 열받게 만드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는 묘수가 좀 필요한 거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부를 때 한 번에. 그렇죠. 일타쌍피를 해야지. 한 번에 해야 한다. 그거를 뒤늦은 방학수제를 동아일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아주 가시 같은 내용들을 넣어가지고 보도한 기사가 있어요. 동아일보 일면 보여주십시오. 자. 이원석 검찰총장 명품백 수사 이달 내 마무리. 시점이 딱 나왔네요. 이달 내 마무리. 뭐 야당 반응은 그건 다 말씀드렸으니까 굳이 안 읽어드려도 될 것 같고요. 기사 내용에 요것 말고도 팩트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속히 수사라고 지시하면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김 여사 측에 대면 조사를 받으라고 이르면 이달 중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빨라? 근데 소환 시점이 이달 중이면은 한 3주밖에 안 남았잖아. 그렇죠. 이렇게 쉬운 수사를 왜 안 하고 있었어? 소환은 금방 소환. 왜냐하면은 너무 쉬운 수사거든 이거는. 그렇죠. 영상이 다 있잖아요. 영상이. 그렇죠. 그 백 어디 있는지 뭐 확인하면 되거든. 법리가 어려운 것도 뭐 아니고. 백은 창고에 있다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뭐 조사하면 되죠. 서면으로 하시든지. 그렇지. 하면 되는 건데. 근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 이달 내에 소환 통보를 한다고 하는 근거가 되는 게 이원석 총장이 최대한 빠르게 수사해 이달까지 마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이렇게 기사는 쓰고 있어요. 그리고 총장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번개같이 또 이걸 꾸려야죠. 그렇지. 수사팀을 막 번개같이 꾸렸어. 네, 형사 1부에 4차장 검사 산하에 반부패 수사 3부, 범죄수익 환수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1명씩 검사 3명을 파견해서 수사팀을 보강을 했다. 그래서 사건 구조가 간단한 만큼 이달 중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하고 조사한 뒤 2, 3주 안에 수사를 끝내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아주 번개같이 수사를 하겠다는 거네. 그렇죠. 요 바로 다음에 문장이 검찰은 김 여사가 출석할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함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왕 부르는 김에 불러가지고 두 사건 모두 조사해버려. 이렇게 그렇죠.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요 얘기를 더 자세하게 쓴 게 이제 오면 기사인 거지 않습니까? 오면 기사. 오면도 보여주십시오.
검찰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의혹 동시에 조사할 가능성 딱 하면서 확 펼쳐가지고 오면에다가 기사를 썼어요. 이 내용도 거의 같은 내용이 쭉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간의 과정과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좀 흥미진진한 내용이 약간 들어있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검찰 안팎에선 명품백 수수 의혹을 그치. 규명하기 위해선 김 여사 조사가 필수인 만큼 검찰이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같이 조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직 대통령 부인을 여러 차례 부르기엔 부담스럽기 때문에 두 사건을 한 번에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문장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다만 대통령실이 최근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 부하를 검토 중인 것이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왜 갑자기 민정수석실 얘기가 불쑥하고 튀어나와? 민정수석 부활 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된다면 김 여사 수사를 빨리 매듭 지으려는 검찰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간의 과정 사실은 이래저래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예. 실제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검찰과 대통령실은 김 여사 조사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사건을 종결하려면 김 여사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을 하자 검찰 안팎에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질설까지 거론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월 취임 직후 당분간 검찰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가까스로 봉합됐지만 검찰 내부에선 김 여사를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돼 있고 아까 이제 그 지휘권 관련해서 네. 현재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원석 총장이 아닌 이 송경호 지검장이 지휘권을 갖고 있다. 2020년 10월 윤석열 당시 총장과 각을 세우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했고 박성재 현 장관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을 부활시킨다면 검찰이 두 사건을 함께 수사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있다. 민정수석이 임명되면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빠르게 단행될 수 있다. 송지검장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민정수석과 교감이 가능한 인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이 된다면 김 여사 수사는 속도를 내기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다. 검찰 내부에선 청탁금지법으로 김 여사를 처벌하거나 피의자로 입건하는 게 불가능한 만큼 김 여사를 명품백 사건으로 불러 조사하는 것은 어려울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요거는 요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의 그래서 송경호 지검장 체제는 김 여사를 불러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결론이 어떻게든지 간에 종결짓고 그다음에 근데 부르는 것 자체는 명품백 사건으로 부르지만 부르는 김에 도이치모터스까지 같이 불러서 두 개를 같이 끝내자. 송경호 지검장 측 주장인데 그렇지. 민정수석이 수사팀은 그렇게 생각할 그렇죠. 하는 쪽에 가까운 거고. 그렇죠. 근데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종결이라는 게 종결이 기소를 하는 건지 아니면 불기소가 끝내는 건지는 모르는 거죠.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 그런데 과연 기소를 하겠느냐. 요건 의문이지만 어쨌든 이걸 검찰이 영원히 쥐고 있을 수는 없으니 특검하는데 끝내자라는 게 이제 이 수사팀 의견인 것 같고 근데 민정수석이 만약에 이제 등장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르면 뭐 7일입니까? 뭐 등장을 한다는데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으로 해가지고 민정수석이 등장을 하면 야 하지마 라고 하면서 송경호 지검장의 생각은 틀렸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송경호 지검장 말 안 듣는 송경호 지검장은 날려버리고 웃기죠? 송경호 지검장도 옛날에 다 윤석열 사단이고 막 이렇다고 그랬는데 날려버리고 그다음에 민정수석이랑 잘 통하는 지검장을 새로 꼽고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할 건데 검찰총장의 동의를 뭐 받아가지고 받든지 말든지 아무튼 그렇게 할 건데 지검장을 꼽고 그다음에 이 지검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난 모르고 일단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사건 조사를 하는데 이 법리를 보니 김 여사는 처벌 대상이 아니구만. 그래서 부를 필요도 없네.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 기사는 우리한테 그런 어떤 뉘앙스를 주고 있는 겁니다. 민정수석이 등장해서 그걸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검찰이 검찰 논리대로 수사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검사라고 있는 거니까 어찌 됐든 지금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고 했으니 어떤 외부적 입김이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수사를 하는 김에 도이치모터스까지 수사를 하려고 할 거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소환 통보를 해서
한번 조사를 하더라도 대면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두 사건 다 조사한다. 이게 기본적인 어떤 검찰의 흐름이라고 하면 그러면 민정수석실이 딱 생기고 그다음에 민정수석이 임명되면 그 다음부터 검찰을 주무르려고 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명품백은 어차피 처벌 정황 없으니까 그거 한번 하나로 툭 칩시다. 그렇죠. 그렇지 이달 내에 빨리 마무리하고 퉁 쳐버리고 그리고 그거 처벌 조항도 없는데 뭘 부릅니까? 부르긴. 그거 그냥 뭐 서면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뭐 하지 마시오. 이렇게. 그래서 송경호가 말 안 들으면 송경호 어차피 서울중앙지검장 임명된 지 한 2년 가까이 되니까 휘리릭 날려버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중앙지검장을 임명해가지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또 수사 못하게 막아버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기사에서 우리가 느끼는 뉘앙스는 그런 뉘앙스다. 이게. 네. 흥미롭네. 어찌됐든 이달까지 수사가 마무리되고 2, 3주 내로 김건희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것을 보느냐 아니면 민정석이 와서 그것을 막느냐.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 사실 우리 뵌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 김건희 특검 얘기하고 김건희 여사 뭐 사진 올라온 거 얘기하고 하다가 맨날 뵙다가 이렇게 안 뵙니까 사실은 뵙고 싶어요. 저는 이제 뵐 때가 된 것 같아요. 어린이날에도 안 그렇게 얘기하지 마. 구독자들이 막 욕해. 어린이날에도 안 나타나시고.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사실은. 아니 포토라인에서 뵈야죠 이제. 포토라인에서. 포토라인에서 보는 거야 그렇지만. 그러니까 뵐 때가 됐다. 예? 보여달라. 왜 저는. 자꾸 안 나오냐고.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뻔질나게 다 나오고 해 그러니까 정상외교를 그렇게 많이 하고 나오지 말아야 될 때는 자꾸 나오시고 나오셔야 될 것 같은 때는 이런 데는 자꾸 안 나오시려고 그러고. 그 희한해. 아니, 제2부속실 안 만들고 뭐 그냥 내주만 하겠다 하다가 갑자기 막 온 외교 다 하다가 갑자기 뭐 무슨 명품백 얘기 나오자마자 싹 하고 사라져 버리고. 그런데 어찌됐든 그래도 어린이날인데 작년에는 어린이날에 이렇게 행사 되게 멋있게 했었잖아요. 그때 그래요. 용산 어린이 정원이라고 공원이라고 이름도 못 붙이고 정원이라고 하는데 거기 행사할 때 같이 막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지? 그때 그 그림 그리기 뭐 이거 나왔었나? 대통령 부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뭔가를 그래가지고 예. 뭐 그 출입 금지 시키고 뭐 시민단체 관계자 뭐 굉장히 네. 시끄러웠던 게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 다음 얘기인지 그때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번에 어린이날 행사 청와대 왜 용산에서 안 하고 또 청와대에서 하는 청와대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했다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모습을 안 나타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향신문 3면에서 이 기사 전하고 있습니다. 희한하게 이 기사는 또 경향신문만 썼어.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어린이날 행사를 그러니까 102회 어린이날 맞아가지고 어린이들을 청와대로 초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분은 집이 어딘지 잘 모르겠어. 하여튼 청와대로 초청을 해. 한남동인지 용산인지 청와대인지 좀 헷갈리는 상황까지 와버렸어.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어린이날 어린이들하고 공기 정화식물 액자 만들기 체험도 하고 버블 매직쇼 공연 관람도 함께 했다고 하고 어린이들과 손아트 그리면서 단체 사진도 촬영을 했고 이날 행사는 전국 어린이들 그러니까 양육시설 및 가정위탁아동, 농어촌 도서벽지 거주아동, 장애아동, 다문화 가정아동, 다둥이 가족 등이 초청이 됐고 경남 의령군에서 온 10남매 가족도 있었는데 이 행사에 김건희 여사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공개 일정에 지금 나서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어디 가셨습니까?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나오셔야죠 좀. 내가 물어보고 싶은 말인데. 나오셔서 좀 조사도 받으시고 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되게 좋아했던 스타일이잖아요. 우리가 다 봤잖아. 애초부터 이랬으면 또 몰라도. 그리고 도대체 영부인은 어디까지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거야. 그것도 지금 헷갈리는 상황이긴 한데 했었던 건데 안 하니까 이상하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조사 좀 받으시고 좀. 네? 나오셔야 될 때 나오시고. 네? 나오지 않아도 될 때는 좀 안 나오시고. 하여튼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토라인.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건 뭐 저희가 아까 한국일보하고 경향신문 기사도 얘기를 사설도 저희가 소개해드렸지만 조선중앙 동아 모두 사설에서 관련 내용들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수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은 것 그리고 민정수석실 문제나 이런 것들하고 연결져 가지고 사설에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기사에서는 풀어내기 어려운 것들도 사설에 쏙쏙 집어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중동 사설 내용을 좀 정리해 주면 참 좋겠어요. 먼저 어느 신문부터 정리해 주면 좋을까요? 조선일보부터 얘기할까요?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김여사 김여사 수사와 네, 수사와 최상병 회견 만시지탄이다라는 예. 건데 예.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읽다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와요. 검찰은 명품백 사건 고발장이 접수된 지 5개월이 되도록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그러다 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명품백을 더한 특검법을 발의하고 강행 처리하려 하자 뒤늦게 수사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 사건은 특검까지 할 만큼 복잡한 사안이 아니다. 등등등.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미루면서 봐주기라는 의심을 자초했다. 그러니까 야당의 특검 공세가 본격화한 뒤 뒤늦게 수사한다고 하니 특검을 피하려 수사 신용만 내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의심을 벗으려면 김여사 사건을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 몰카 당사자뿐 아니라 몰카 당사자라는 거는 이제 그 최 목사 얘기하는 거죠. 예. 김여사도 소환해 제대로 조사해야 된다. 주가 조작 사건도 이번에 함께 조사해 결론을 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예. 그다음에 특검 이 최상병 특검을 추진한 거에 대해서도 이 특검을 강행 처리한 거는 잘못된 거라고 조선일보는 주장을 합니다. 네. 조선일보니까 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애초에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출국시킨 대통령실의 대처가 논란을 키웠다. 만일 윤 대통령이 사건의 경위를 소상히 밝히지 않은 채 무조건 거부권 행사 당위성만 강조한다면 국민의심은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사설에서 처음에는 회견이라고 안 쓰고 다 말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그 얘기했잖아. 내가 발견하고 네. 이거 다만 그러면 조선일보는 미리 대통령실 얘기를 잘 듣는 편이니까 네. 이거 기자회견 안 하고 담화를 하는갑다. 네. 그래가지고 이거 담화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김민하 평론가한테 내가 물어보기도 했잖아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인터넷판 사설을 보니까 또 단어를 회견으로 다 바꿔놨어요. 또 그러니까 뭔지 도대체. 아무튼 그래서 이번 대통령 회견은 최상병 의혹 수사 막기가 아니라 사건 진상을 밝히고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가 돼야 된다 등등의 그래서 대통령 회견과 검찰 수사가 조금이라도 특검 물타기용으로 비친다면 국민이 바로 알 것이다. 이렇게 뭔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사설도 이렇게 했어요. 사설 제목이 특검 논란 자초한 명품백 최상병 늑장 수사. 이게 사설 제목이었고요. 제목이고 그 안에 내용도 이런 거예요. 그리 복잡하지도 않은 사건을 4개월 넘게 끌어온 검찰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명품백 수사 문제예요. 그리고 진실을 영상이 유포된 유튜브 채널인 서울의 소리에 공개된 이후에 진실을 규명할 기회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이 사안이 김 여사를 궁지에 몰기 위해 사전에 기획한 몰래카메라 촬영이라는 측면만 부각했다. 국민은 대통령 부인이 고에게 선물을 받는 모습에 놀랐고 명품백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지를 궁금해했다. 검찰은 사건을 형사 일부에 배당했으나 그동안 무슨 수사를 했는지 답답할 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어찌됐든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인사청문회 앞두고 국회 답변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수사 안 하고 지금까지 뭉개버렸던 거 아니에요. 근데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KBS 대담에서 아쉽다 이런 언급으로 사안을 오히려 더 키웠다. 이런 내용을 지적하고 있고요.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김 여사가 외빈 방문에도 두문불출하는 사이 관련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중징계를 줄줄이 받은 사실을 또 지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도 수사도 안 하고 그런 건데 그리고 김 여사도 안 나타나고 그러는 사이에 방송사들이 관련 내용을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방송사를 오히려 징계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응이 국민의 반감을 불렀고 총선 패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이 됐다. 이러면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공수처가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 조사한 최상병 사건도 비슷하다. 공수처 수뇌부 공백이 장기화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처장 인선을 미뤘다. 지난달 26일 오동훈 처장 후보자를 지명했으나 야당은 지난 2일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공수처 설립을 강행했던 민주당이 공수처 사건을 특검으로 넘기는 자가당착의 행태를 보이는데도 속수무책이다. 권력 수사가 총체적 난국에 빠진 상황에서 검찰은 이제라도 신속하게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 라면서 검찰과 공수처가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면 특검법을 반대하는 여당 목소리에 그나마 국민이 귀 기울여 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아일보 사설 제목 윤석열 대통령이 보면 약간 짜증낼 만한 제목인데 맞아요. 제목이 검찰 명품백 수사 늦은 만큼 박절하다는 소리 들을 정도로 하라. 네. 대통령이 단어 사용했던 단어를 갖다가 붙이면서 요즘 인터넷 유행어로 하면 킹 받는 제목 야. 박절하다는 소리 들을 정도로 수사를 해라. 그러니까 이 뭐 비슷한 내용인데 이 중에 그 대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이원석 총장의 수사 지시는 경찰이 이 아까 최정 목사의 김 여사 스토킹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는 보도 직후에 나왔다. 최 씨만 수사하고 김 여사를 수사하지 않는다면 모양이 더 이상해진다. 검찰 수사가 균형 맞추기에 인상을 주려는 신용이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 부부에 대해 박절하다는 소리가 나올 만큼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김 여사가 받는 의혹 중에서 사실로 확인된다면 더 심각한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다. 명품백 의혹은 철저히 수사하면서 주가 조작 의혹은 미진한 상태로 남겨두는 것은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덮으려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주가 조작 의혹도 이번에 추가 수사한다고 한다. 늦었지만 김 여사 의혹이 한 점도 남지 않도록 수사하고 책임을 물을 걸 묻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보수신문조차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야,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그 동아일보 청강함 논설 주간이죠. 논설 주간이 민정수석실 폐지, 슬림한 대통령실 함부로 깨도 되는 공약인가 이런 칼럼을 썼어요. 그렇죠. 이게 제목에 이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폐지는 2022년 3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집무실에서 첫 출근을 해서 첫 마디로 던진 화두이자 대국민 약속이었다. 첫 두 번이나 강조했어요.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꾸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다짐이었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이 다시 민정수석실을 부활하려고 하고 있다. 명분은 민심 청취다. 그게 이재명 대표하고 차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밝힌 내용인데, 근데 뭐라 그럴까? 이게 납득하기는 어려운 설명이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첫 논설 주간이 얘기를 말이 안 하고 된다는 거잖아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말이 안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김대중 정부에서 민정수석 없앴다가 2년 후에 다시 만들었는데 왜 그랬는지 내가 이해가 간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 천광함이라는 분이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DJ 정부에서 온로비 의혹 사건으로 홍역 치르고 나서 민정수석실 부활시킨 거는 사실이다. 그러나 결과가 성공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처음에 교수 출신 김성재 씨가 첫 6개월 동안 민정수석 했지만 이후에 검찰 출신들이 줄줄이 민정수석을 했는데 DJ 정권 후반부에 수많은 게이트와 의혹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DJ 아들들이 직접 비리 사건에 연루돼서 사법 처리됐다. 그러니까 이게 성공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지적을 하면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또 슬림한 어떤 정부 약속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분권형 책임 장관제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이 공약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그 결과가 의대 2,000명 증원 갈등, R&D 예산 삭감 파문, 수능 킬러 문항 배제 혼선 등이다. 모두 대통령실이 너무 앞에 나서는 바람에 꼬여버린 일들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전국 블랙홀로 떠오른 최상병 사건도 크게 다를 것이 없다. VIP 경로는 일단 논외로 치더라도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에서 수사 기록을 되찾아간 날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은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과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 사이에 전화통화 등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졌겠냐. 이런 식이면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켜 봐야 괜한 정치적 시비거리와 리스크만 양산하게 될 공산이 크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더 황당한 거는 신임 수석으로 검찰 출신인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내정됐다는 대목이다. 상명하복이 체질화된 검찰 출신은 민정수석 자리에 앉혀서 어떤 민심 정보를 듣겠다는 것이냐. 이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전공을 돌파하기 위한 사정기관 장악 의도라는 지적이 안 나오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민심 청취가 진정한 목적이면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인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 윤 대통령이 눈과 귀만 열면 될 일이다. 정부기관이 못 믿었다고 하면은 여당도 있다.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라는 사이비 종교집단 같은 주문만 민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윤심이다라는 상식의 언어로 바로잡아도
최소한 윤 대통령이 민심을 모른다는 말을 들을 일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동아일보 논설주간이 이런 얘기를 쓰고 있잖아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민심 청취라는 얘기는 뻥이야. 그렇죠. 그냥 구실에 불과한 거야. 그렇죠. 그럼 민정수석을 앞세우는 거는 아까 검찰 수사 얘기도 나왔지만 검찰을 어떻게 해서든 장악하려고 하는 거야.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거고. 그다음에 야권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이든 특검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보위를 위한 일종의 법률 조직을 하나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두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민심 그렇게 듣고 싶으시면은 그냥 여당 얘기나 들으시오. 여당 얘기 듣고 그냥 대통령이 귀 열면 그렇죠. 돼. 여당 장악증 민정수석까지 네. 임명해가지고 해. 여당 장악증 그만하시고 여당 얘기를 좀 들으시오. 선거진 여당 얘기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동아일보가.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도 복잡하겠지.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걸 도대체 대통령실 가가지고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민정수석은 무엇이며 검찰총장은 그렇지. 왜 저럽니까? 정의를 해야 돼.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려라도 주십시오. 뭐 이럴 수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조선일보면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기사 한번 보여주세요. 이원석 검찰총장 속내가 뭐냐? 여도 야도 찜찜이지 저게. 찜찜. 찜찜이죠. 찜찜. 뭐 찜찜하다는 거야 지금.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서로 간에 좀 희한한, 그러니까 뭐랄까 해석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혹이 해석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다 이러면서 조선일보가 전하고 있는 게요. 지난 5개월 동안 검찰이 가시적인 수사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이원석 총장 지시로 갑자기 검사를 투입해서 전담 수사팀을 꾸리는 등 본격 수사에 들어가니까 여권 인사들은 총선도 끝났으니 자연스러운 절차라고 하면서도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신년회담에서 이 사건을 몰카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했는데 그럼에도 이 총장이 수사팀 확대 지시를 내린 것이 윤 대통령 입장과는 결이 달라 보인다는 것이다.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9월 끝난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임기 관련된 문제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거보다 더 빠를 거예요. 2년이라고 가정할 때. 그러면서 여권이 한 관계자 말을 인용하는데요. 곧 임기가 끝나는 검찰총장이 독자 행보를 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의 시선을 지금 보내고 있다는 거죠. 아니 의심이 아니라 불안한 시선을 보내는 거지. 그는 윤 대통령 본인이 윗선 항명으로 대통령이 됐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대통령과의 갈등을 표출하면서 체급을 키우지 않았느냐며 그같이 말했다고 얘기했어요. 나 이게 무슨 말인가 앞뒤를 다시 한번 맥락을 맞춰봤다니까. 그랬더니 이게 이원석이 정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랬기 때문에 아니 이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자기들이 그랬기 때문에 원석이 너도? 그러니까 그렇지 너도? 않고서야?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시점에서 이런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뭡니까 이게 뭐 이걸로 제가 볼 때는 드라마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시트콤 만들어도 된다 이거는. 근데 여기에 그 뒷문장이 있어. 이런 인식은 이 총장의 이번 지시 이전에도 여권 일각에서 공유됐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어. 맨날 이런 얘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검찰총장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원석이가? 그리고 이런 시각이 여권 일각의 시각이라는 게 그냥 뭐 여권에 있는 여당 내에 있는 어떤 국회의원이 혼자 얘기한다고 해서 신문에서 이렇게 비중 있게 다뤄지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런 얘기들이 또 용산 어디엔가도 이렇게 퍼져 있고 심지어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시선이기도 하다는 어떠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시선이 있는데 이게 날 치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정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뭐야? 이거 지금 지 멋대로 행동하겠다는 거 아니야? 큰일 났네.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 총선 때도 총선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싸움도 동훈이도 이렇게 맞아. 동훈이 너도? 네가 정치에서 대선 나오려고 하는 거야? 그렇죠. 뭐 그런 식 다 이런 식으로 자꾸 보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혹시 그런 거라면 허허. 큰일 났습니다 이거. 그리고 우리도 큰일 났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네, 시간이 지금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정리를 해드려야 되나? 그래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여당이 이런 가운데 여당을 장악하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시도가 별로 먹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조선일보 일면 그럼 보여주십시오. 하나들 물러서는 친윤.
그리고 오면도 보여주세요. 권장이 모두 이선으로 친윤 모임도 사실상 중단. 이게 뭐지? 그냥 친윤이 이거 퇴조하는 건가? 권장이가 누구예요? 권성동, 장제원, 이철규. 이철규가 원내대표 나간다고 했다가 지금 결국 포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포기하고 지금 친윤들도 분화해서 친윤 모임도 사실상 중단돼 있는 상태나 다름이 없다. 그렇죠. 친윤의 퇴조다. 하나둘 물러서는 친윤. 이렇게 조선일보가 규정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 이 차기 원내대표는 이철규 의원으로 정해졌다 이런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이게 이철규 의원이 뭔가 이 당내에 계속 당신은 총선 진 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인데 왜 원내대표 또 하려고 그래? 또 이 용산하고의 수직적 관계를 또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반발이 있으니까 예. 아니 내가 출마한다는 말을 한 적도 없지만 불출마한다는 말도 한 적도 없고 지금 뭐 나더러 고민하냐고 하지만 나는 결심은 이미 했는데 그 결심이 뭔지는 안 가르쳐 주지. 뭐 이렇게 얘기를 애매하게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추경호 의원이 지금 출마하겠다. 원내대표 출마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예. 3파전이 된 상황입니다. 추경호, 이종배, 송석준 이렇게 3명의 3파전인데 이 3명 다 비윤이냐? 다 분류하자면 친윤이에요. 친윤 그래요. 3파전. 근데 그중에서도 어쨌든 추경호 의원이 이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찐윤 아닌가? 뭐 이렇게들 하고 있지만 그래봐야 이철규에 비할 바는 아니다. 이게 이제 조선일보의 기사예요. 기사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친윤의 분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제일 흥미롭더라고 기사 안에. 그렇죠. 이철규를 말린 사람들이 누구냐? 그렇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을 지낸 권성동 의원이 2022년 9월 원내대표에서 물러난 후 중앙정치와 거리를 두은 것도 친윤 그룹의 결속력이 약해진 징후라는 해석도 있다. 이렇게 좀 걸쳐놨어요. 그러니까 권 의원이 중앙정치 전면에 물러나 있는 동안 윤 대통령이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낸 장제원 의원은 이른바 김장연대를 결성해서 김기현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장 의원은 김기현 지도부에서 당직을 맡지 않았지만 자금 조직을 관장하는 사무총장에 이철규 의원이 임명이 됐어요. 그러면은 장제원 의원을 대신하는 이철규라는 인물을 다 집어넣은 거잖아요. 근데 그 밖에 친윤 의원들이 뭐 쭉 이렇게 포진이 됐는데 작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패배한 이후에 김기현 지도부가 흔들리다가 지난 12월 와해를 한 거잖아요. 무너진 거죠. 그 여파로 친윤계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장제원 의원은 스스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다 분화되고 불출마하고 뒤로 다 빠져버리는 상황이 와버렸다는 거지. 근데 이철규 한 명 남았는데 이철규마저 원내대표 불출마 선언을 해버린 거지. 그러면 진짜 찐윤, 완전히 대통령 주변에 있는 친윤들이 뒤로 쭉 하고 빠지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친윤계는 총선 앞두고 공부모임 같은 활동도 사실상 중단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친윤 핵심 의원 대부분이 22대 총선에서 생존했기 때문에 다시 세력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렇게 전하고는 있기는 하지만 이 과연 친윤이 다시 또 전면에 부상을 해서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뭔가 불화의 골이 생겨버렸는데 뭔가 세력으로 만들기 쉽지 않은 거 아니야? 이런 시각을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선일보는 이 상황을 윤핵관들이 퇴조하고 이런 상황을 좋다고 봅니다. 사설을 보시면 조선일보 사설 윤핵관 역할 총선으로 끝나 이젠 뒤에서 도와야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렇죠. 제목이 이래요. 그러니까 윤핵관들 지금까지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해왔는데 윤핵관의 정치적 역할 사실상 지난 총선에서 끝났다. 여기서 무리를 하면서까지 당을 장악할 경우에 오히려 대통령과 여당에 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지금 친윤 핵심들은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을 게 아니라 무대 뒤로 조용히 물러나 대통령을 도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 제가 볼 때는 이 차기 당권 구도나 이런 것까지 막 엮여가지고 상당히 용산의 경계심이 큰 것이 아닐까. 원하지 않는 사람이 당권을 잡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 아까 저희가 뭐 얘기했습니까? 혹시 원석이도? 혹시 그렇지. 동훈이도? 동훈이 뭐해? 동훈이 요즘 밥 먹고 다닌다고 하던데 나랑 밥은 안 먹네. 동훈이 요새 뭐하지? 황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뭘 하죠? 전당대회 나갈지도 모른다는 뭐 불길한 그 대통령 입장에서 불길하죠. 그렇죠. 당직자들이랑 밥을 먹었다고 하던데 밥을 먹고 뭐 그 자리에서 야 정치권 왔더니 무슨 오자마자 나를 뭐 쏠 것 같더라 뭐 이런 얘기하고 하던데 그러면 당권 주자를 한동훈 출마를 대비해서 그걸 막을 수 있는
그래도 완전 찐윤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만 친윤인 사람으로 막아야 되는데 그것이 예를 들면 나경원이다라고 했을 때 나경원이라는 당권 주자는 찐윤 이철규랑 조합해가지고 갈 수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을 막 고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문제로 이 상황을 바라보면 해석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급하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이정배, 송석준, 추경호 대통령하고 제일 뭔가 소통할 만한 사람은 누굴까? 근데 또 추경호 하자니 추경호가 제일 믿어올 것 같은데 그러자니 도로 영남당으로 간다는 얘기를 그렇죠. 들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정배, 송석준, 대표를 수도권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겠죠. 한동훈이 호시탐탐 노리고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네. 민정수석이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오늘 결론은 그렇게 맺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죄송한데요. 그 뒤에 윤 대통령 기자회견과 관련한 얘기들이 쭉 준비되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다 전해드리려고 했지만 오늘도 실패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도 계속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동시접속 오늘도 많이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휴일인데 또 궁금하셔가지고 봐주셨는데 보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자회견과 관련되는 내용은 나중에라도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죠. 네. 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 김현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TV의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